지역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헬로 이슈 토크에서는 새해를 맞아 새해 우리 지역의 시정 계획과 현안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조용익 부천시장과 함께 부천의 올 한 해 시정을 살펴봅니다. 조용익 부천시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일단 지난 한 해에 좀 돌아보고 네, 또 어떻게 느끼시는지 네. 말씀부터 좀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작년에 저희 부천이 시승객 5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한 해였습니다. 네. 부천의 80만 시민들과 함께 뜻을 모아서 시 50년을 되돌아보고 기념하고 앞으로 우리 50년, 100년의 부천을 어떻게 이끌고 갈 것인지 많은 시민들과 함께 하는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그런 와중에 우리 부천의 서해선이 개통이 되면서 오정 지역에 비로소 지하철 시대가 열렸고 예. 부천에서 김포공항과 고향으로 가는 길이 열려서 시민의 편의가 좀 좋아졌다는 큰 의미가 하나 생겨서 교통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천에 아트센터도 생기고 웹툰 융합센터가 생겨서 문화도시의 부천의 역량을 한껏 또 키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다시 또 생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시장에 취임하신 이후에 부천 대전환이라는 목표를 밝히신 바 있고 또 대전환의 키워드로 이제 공간과 경제라는 네.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 탄력을 받아서 또 중점적으로 계획하신 이야기를 더 듣고 싶습니다. 일단 올해는 저희가 작년에 행안부랑 협의를 해서 일반동하고 구청을 복원을 해서 우선 네. 올해 초기에 37개 동을 개청을 하고 3개 구청을 개청을 해서 시민들에게 보다 가까이 가고 편안한 행정체제를 안정적으로 끌어가는 게 첫 번째 목표이고 저희가 이제 올해 대장 첨단 산업단지와 관련돼서 SK 그룹과 입주 계약을 체결하고 산단을 조성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합니다. 예. 저희가 작년에 공간복지와 경제에 큰 화두를 가지고 시작했던 것인데 가장 큰 거는 결국에는 이제 부천의 문화와 경제와 산업을 아우러지게 하려면 경제가 도약을 해야 되는데 그 원년으로 삼겠다는 것이고 그래서 올해는 좋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그 준비 단계로서 그 체계를 잘 갖춰 나가는데 총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예. 말씀 중에 이제 대장지구의 기업 유치 소식이 지난해 아주 큰 소식이었는데 SK 그린 테크노 캠퍼스 일단 규모로 보면 한 3만여 평 정도 되는 것으로 저희가 이해하고 있고 실제 이제 기업 유치 효과가 어느 정도나 될까 궁금하거든요. 좀 표현이 가능하시겠습니까? SK가 지금 약 한 4만 평 정도의 규모의 7개 SK 연구단지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한 3천 명 정도의 연구원들이 근무하게 될 것이고 SK가 주로 친환경 재생에너지 쪽 사업을 하면 이 앵커 기업이 되면 부천과 일대의 여러 협력 업체들과 함께 친환경과 신재생에너지에 관련된 기업들이 연구하고 투자하고 예. 하는 사업을 할 것이고 거기에 많은 연구원들이 입주하게 되면 부천에 새로운 인재들이 몰려올 것이고 거기에 또 다른 산업이 계속 파생해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서 저희는 SK 기업이 단순히 연구만 하는 게 아니라 앵커 기업으로서 역할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꾸준히 함께 지금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뭐 잇따라서 기업 유치 소식들이 뭔가 더 시너지를 낼 수 있기를 좀 바라는 마음이 있고요. 이어서 또 이제 부천시장에 취임하시면서 뭐 대표적인 공약들 중에 또 하나는 지금 광역동을 일반동으로 전환하는 게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 또 올해부터 일반동 전환을 목표로 작년에 분주하게 준비해 오셨고 지금 실제로 전환이 된 상황입니다. 행정체제 개편 과정에서 좀 걱정과 우려도 많았는데 지금 현재는 큰 문제는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일반동과 구청을 유지해왔던 도시였고 또 저희가 새롭게 광역동에서 일반동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한 1년 이상 준비를 해왔었기 때문에 큰 혼란은 없었고 지금도 37개 동하고 구청이 기존에 있는 장소의 동사무소와 구청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고 다만 거기에서 사용하고 있는 복지관이나 일부 시설에 이전의 문제가 있었는데 저희 관련 부서와 기관들이 충분히 사전에 협의를 해서 지금 그 부분이 원만히 잘 진행되고 있고 다만 이제 오랫동안 이 동에서 직접 이 동의 주민자치나 여러 주민도 직접 상대하지 않았던 일부 직원들도 있고 동에서 일했던 직원들이나 주민들이 어색함을 풀고 다시 이제 가까이에서 이렇게 행정이 변화됐다는 것들이 주민들에게 널리 홍보가 되고 빨리 이제 그쪽에서 업무를 하는 것들이 혼란이 적게 하기 위한
그런 것들을 잘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무리 없이 잘 진행되고 있고 전산이라든지 행정체제는 이런 원만하게 잘 넘어갔습니다. 자, 지역 현안 쪽으로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부천시가 수해 동안 고민해온 문제, 아직 중요한 현안 중에 하나가 상동 영상단지 개발 사업인데, 사실 이제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왜 이렇게 지지부진한가? 근데 이제 내 안쪽을 들여다보면 최근에 GS 컨소시엄이 사업 계획 수정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어요. 물론 시에서 요구한 부분도 있고,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 상황입니까? 우선은 GS콘소하고 협약 단계이고 본계약을 예. 아직 체결하지 않은 단계인데 잘 아시는 것처럼 그곳이 영상 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과 그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제 주택 사업이 병행하는 사업이어서 두 가지를 같이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28개사가 들어와서 영상 관련된 산업을 유지를 하고 진행해야 될 것이고 또 GS 콘소는 거기에 주택단지를 조성해야 되는 사업을 두 개 해야 되는데 거기 주택단지를 조성하는 것 관련돼서는 그게 필요한 교통 영향 평가도 있을 것이고 환경 영향 평가도 있고 여러 가지 이 전제 조건들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 사업의 설계가 바뀌어야 되는 측면이 있고 그 주된 것이 외곽 도로의 주변에 어떤 영향도 있고 예. 기타 교통 영향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정이 필요한 것이었고 그래서 예. 그거를 쭉 GS콘소가 부천시하고 협의를 해왔던 것이고 그래서 이제 이 사업에 대한 여러 계획안이 수정해야 하고 그런 과정에서 의견들이 오가다가 이제 작년에 일부 GS콘소에서 새로운 수정안을 냈기 때문에 그걸 저희 시가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새로운 수정안이라고 하면 지난번까지 알려왔던 그런 내용하고는 아주 다른 겁니까? 방향성이 어떻게 아주 바뀐 다르다기보다도 겁니까? 말씀드린 대로 환경 영향 평가라든지 기타 이런 데에서 조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예. 이제 GS 콘소에서는 사업성 등을 이유로 이제 부천시의 많은 것들에 대한 그 설계 변경이라든지 세대수 변화라든지 이제 기타 여러 조건들에 대한 완화를 요청을 했었고 예. 부천시는 그것이 애초의 목적과는 너무 지나치게 넓혀지는 것에는 부담스러워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협의를 해왔었던 부분이고 근데 그 부분이 아직도 다 정리가 안 돼 있는 상태이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애초에 계획했던 영상산업단지에 예. 관련된 부분이 그 사업 계획서라든지 참여하는 기업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보다 구체화된 상세한 사업 계획이 필요한데 아직 그 부분에까지는 도달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예. 이렇게 보고 있어서 아직은 그런 부분을 내부적으로 협의하고 검토하고 있는 중이어서 어느 쪽이든 확정되어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예. 이제 우려하는 좀 시선들 중에는 과거 이제 영상문화산업단지라는 이 사업 명칭만 봐도 좀 많이 오래전 어떤 컨텐츠 트렌드가 반영된 사업이었는데 지금은 이미 뭐 AI 산업이나 너무 빠르게 바뀌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뭔가 방향성도 크게 재검토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예. 영상산업과 관련돼서는 저희 부천뿐만 아니라 예. 인근의 여러 지자체나 광역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워낙 트렌드가 빨리 바뀌기도 하고 콘텐츠도 바뀌기 때문에 구상하고 계획한 것들이 맞는 것인지 그리고 그게 지속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또 있는 것이고 또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사업의 방향이라든지 예. 그 부분이 지속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한 뭐 확실한 뭔가가 있어야 되겠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들을 주고받고 있는 중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은 불발이 됐던 부천 시정연구원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좀 이 부천시의 정책 개발이라든가 여러 가지 고민과 이런 것들을 내포하는 의미에서 이제 추진했던 것인데 이제 의회의 동의를 사실 구하지는 못했어요. 네. 그래서 좀 많은 아쉬움도 같이 토로한 적이 있으신데 지금의 상황을 볼 때 이 고민이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여론도 있거든요. 네. 그러면 다시 추진할 의사도 있으신 건가요? 해야죠. 예. 해야 되는 것이고 저는 요즘에 워낙 각 지자체마다 자생적으로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고 그러면은 그 도시에 맞는 사정에 대해서 평가하고 점검하고 기록하고 준비를 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이거를 다른 기관과 외부에 맡겨서 의존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물론 다양한 의견들을 받아야 되겠지만 그 시가
싱크탱크가 있어서 그 시에 맞는 정책과 방향을 준비해야 되겠죠. 인구 변화, 산업의 변화, 환경의 변화에 맞춰서 우리 시의 생활 환경들은 어떻게 바꾸어갈 것이냐. 특히 우리 부천의 경우에는 철도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런 큰 틀의 변화가 27년에서 32년 사이에 예. 하나의 큰 변화가 생깁니다. 그럼 이 변화를 우리는 어떻게 지금 준비해야 되고 그 이후에 부천의 도시는 어떻게 달라질 것이냐. 그러면 대장 신도시, 일기 신도시 재건축과 더불어서 원도심은 또 어떻게 그 사이에 변화할 것이냐. 우리 인구 변화 그리고 김포공항의 고도 제한 완화에 따라서 도시 변화는 어떻게 할 것이냐. 경인고속도로 지어야 되면 그 인근의 도로 환경이라든지 건축은 어떻게 바뀌겠냐. 이게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함께 복합적으로 고민해야 되는데 그것들을 같이 고민할 수 있는 어느 하나의 싱크탱크는 있어야죠. 예.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쪽에서 무엇이 문제인지를 정확히 짚고 이 과제를 가지고 던져서 용역을 하든지 외부 전문가 의견 듣든지 해서 취합해서 다시 그걸 우리 부천에서 준비를 해야 되는 거라고 치면 매우 중요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광역이라든지 100만 도시 이상에서는 시정연구원을 중심으로 해서 그 지역에 맞는 준비를 해왔었고 작년에 50만 이상 도시에서 시정연구원을 할 수 있는 네. 법적 근거가 생겼고 지금 여러 도시에서 이미 시작하고 있는데 특히 우리 부천시는 50년이 된 도시여서 이미 상당 부분의 도시 개발을 해왔고 이제는 그걸 다시 이 도심을 다시 개발해야 된다든지 고도화 시켜야 된다 이런 숙제가 있기 때문에 예. 그러면 기존에 형성된 도시하고 그 전에 원도심하고의 문제라든지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제 우리 부천은 이제 대장 신도시가 생기면 더 이상 유휴 터지가 없기 때문에 기존의 도시의 문제들을 예. 우리가 슬기롭게 어떻게 극복해서 나아갈 것이냐 문제에 대해서 보다 더 많은 고민이 있고 또 치밀한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그야말로 전환점에 와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그 전환점에서 앞으로 10년의 부천의 미래, 20년의 부천의 숙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부천에는 넓은 땅과 바다와 같은 자원이 없는 도시입니다. 예. 정말 이렇기 때문에 더 준비하고 계획하고 연구해야 될 거 훨씬 많은 도시이죠. 그래서 사실은 매우 중요한 것이고 이래서 이거는 지금도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시는데 이게 그렇게 생각하는데 정치적인 논리라든지 이해 때문에 이것이 된다고 하는 건 매우 좀 부당하다,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지역 현안 계속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GTX-B 노선이 인천에서 부천을 지나서 서울을 관통하는 광역철도 노선인데 착공을 올해 합니다. 그런데 변전소의 위치가 지금 부천에서 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상동 호수공원 밑을 첫 번째 안으로 좀 제시하면서 공청회도 있었는데 이게 지금 부천에 상당한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어떻게 흘러갈까요? 일단 공청회가 수년이 돼서 2월 1일 날 다시 하게 돼 있는데 우선 공원 내 변전소를 두는 것이 적절한지가 우선 첫 번째 문제이고 예.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 부천은 이전에 한전에서 초과압 문제로 한 2, 3년 동안 홍역을 앓은 곳인데 그곳에 다시 초과압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예. 그렇게 되려면 사업 시행자가 미리 해당 지자체와 이런 문제에 사전에 협의를 해서 예. 그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또 지역 주민들과 그런 갈등은 없는 것인지 미리 논의를 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가 없는 상태에서 뒤늦게 저희 시가 알게 되면서 저희 시뿐만 아니라 시의회나 여러 사회단체 주민들이 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부천을 패싱하고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당하다. 그래서 그런 의견들을 지금 강하게 내고 있고 저희 부천시에서도 지금 200만 명, 연간 200만 명 이상이 이용하고 있는 상동호수공원에 변전소를 두는 거는 여러 목적이나 취지에나 여러 가지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부천시에서 제동을 걸 수 있는 방법은 이제 허가청으로서의 이제 역할인데 지금 이제 철도 당국에서 해당 부지를 이제 철도 부지로 지정 추진한다는 이야기까지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부천시에 이제 점용 허가를 불허해도 사실 소용이 없어질 수 있잖아요. 그것이 결국 우리 부천시의 소유이고 또 부천시는 이 도시계획 결정권자이기 때문에 시하고 협의하거나 허가 과정에서 시를 완전히 무시하고 갈 수는 없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부천시가 해당 사업 시행자나 국토부나 해당 기관에 부천시 의견을 여러 경로로 지금 전달하고 있고 이 부분은 결국 부천시 의견이 반영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좀 계속 진행 상황이라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다음엔 좀 반가운 소식인데요. 과학고등학교가 부천에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소식도 좀 들려주시죠. 네. 부천의 교육도시로서의 위상과 역량을 키우겠다. 예. 그리고 교육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라는 차원에서 과학고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부천이 이전에 외국어 유치나 과학고 유치를 시도하다가 하지 못했었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부천고등학교를 과학고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예. 그러니까 새로운 부지에 새로운 학교를 신설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학교를 과학고로 전환하는 것인데 부천고는 이미 과학 중점고등학교로서 역량을 키워왔었고 예. 또 정부의 그린 스마트 스쿨의 대상에 포함되어 있어서 학교 시설 개선 사업 자금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더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 또 전혀 새로운 학교를 세우지 않고 기존의 과학 중점고로 해왔던 것을 그대로 전환하고 비용도 상당 부분이 예.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고 또한 정부에서는 단순히 과학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과 여러 가지를 융합한 인재를 과학고등학교에서 추구하고 있는데 부천은 국가가 지정한 문화도시이고 유네스코가 인정한 문학창의도시입니다. 그래서 예. 문화와 문화예술과 같은 융합형 인재를 키울 수 있는 아주 좋은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천의 문화도시에서의 기반과 과학고등학교 학생들이 이 수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융합 창의적인 능력을 갖춘 인재를 키워가는데도 훨씬 유익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교육 환경에 대한 불균형 때문에 부천의 교육을 위해서 다른 곳으로 가야 된다든지 이렇게 되는 것을 막겠다. 우리가 아트센터를 통해서 예품융합센터를 통해서 부천에서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사람이 굳이 이제는 서울로 가지 않고 부천과 인천에 있는 사람들이 시민들이 우리 부천에 와서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것처럼 과학고를 유치해서 이곳에 인재들을 부천이 키워서 부천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들을 양성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천시하고 부천시의회, 부천시 교육지원청, 부천고등학교 이 4개 기관이 협약을 체결했고 또 최근에 부천시의회에서는 이를 추진하는 또 동의하는 결의안까지도 해서 우리 부천시 전체가 과학고를 추진하기 위해서 힘을 모으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예, 마지막 질문인데요. 지금 오정 군부대 이전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개발을 맡고 있는 민간사의 지분을 태영건설이 갖고 있습니다. 태영건설이 지금 워크아웃 신청하고 자금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일정 차질이 좀 불가피하지 않겠습니까? 문제가 있나요? 없나요? 기본적으로는 예. 이게 국방부와 기부대 양의 사업을 하고 있어서 단순히 민간이 혼자 하는 사업이라기보다도 이 국가와 관련된 사업을 하는 것이고 예. 그래서 이미 상당 부분에 대해서 군부대 이전 사업은 이제 마무리가 되고 이제 그 추가적인 절차를 지금 거치는 과정이 있어서 워크아웃으로 인해서 일정 기간에 지연의 문제는 있을 수 있지만 사업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저희 부천시에서도 국방부와 함께 또 관련된 금융기관과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에 추진하는 데가 문제가 없도록 미리 사전에 다 협의를 하고 있고 지금 사업의 약간의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사업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고 준비를 잘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님, 시간이 한 30초 이내 정도 남았는데 마지막으로 좀 시민분들에게 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민 여러분 늘 우리 부천시 일을 걱정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히 지난해 시 50주년을 맞이해서 시민들이 함께 시와 더불어서 많은 참여를 해 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오로지 시민들만 바라보고 우리 시민들이 행복하고 우리 부천시가 지속 가능한 자족 도시로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시민들을 잘 모시는 부천시가 되기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올 한 해도 뜻하는 바가 모두 다 성사되는 우리 행복한 부천 시민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예, 시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조용익 부천시장과 함께한 2024년 신년대담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